네, 전략에 대한 부분들을 알아보는 스페셜 원 시간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실 전문가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민준 전문가님 웹캠으로 연결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민준입니다. 네, 오늘은 좀 볼 것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슈도 좀 구경거리가 있는 것 같고요. 또 뉴욕 증시 오랜만에 또 강세의 흐름이 나와가지고 시장에 대한 분석부터 먼저 해주세요. 네, 오늘 이제 한 줄평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전에 미국 증시가 상당히 좋았습니다만은, 저는 오늘, 기관 횡보의 돌입, 이렇게 좀 적어봤고, 자, 바로 나스닥 차트 모습으로 좀 들어가 보시죠. 지금까지 조금 조정을 받았던 이유는 계속적으로 이제 동상이몽이라고 좀 말씀드렸어요. 시장이 너무 이제 투심을 금리나 속도에 빠르게 대입하니까, 경고 시그널을 주고 있습니다. 다들 이번 주에 이제 말씀드렸듯이 그림을 좀 그려보면 가격 조정 후에 기관 행보로 갈 것이다. 이제 미리 조금 점쳐서 말씀드렸는데 그 기관 행보에 단기 반등이라고 좀 보여지고요. 이 단기 반등이 나왔던 이유는 역시나 미국 시장을 이끌었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상승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모습이 나가고 있는데 어제 전일이죠. 3.28%가 올랐습니다. 여전히 이제 눌림목 이후에 강세인 모습이고 시장이 이제 이끌어가는 주도력에 있는 섹터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결국 미국 시장이 이제 반도체였거든요. 근데 이제 이 반도체가 계속적으로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마찬가지지만 추세 우상향이 돼 가겠지만 단기적으로 고점을 뚫을 것이냐는 좀 어렵다고 지금도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일까지 종목으로 좀 들어가서 눌러줬던 종목들, 애플 이런 종목들이죠. 사실은 가대낙폭으로 많이 좀 쏟아져 내려왔습니다. 목표가가 하향 조정되면서 200불 언저리 갔던 주가가 180불까지 떨어졌으니까 애플의 시가총액을 생각하면 사실 큰 조정이거든요. 거의 한 달 좀 안 됐는데 10% 정도 조정을 받았으니까 어제 과대 낙폭에 따른 반발 매수가 좀 들어오면서 빅테크 기업들 수급세가 좀 이끌었다. 단지 이제 엔비디아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늘 말씀드렸지만 일요일도 제가 질문을 좀 받았었는데 엔비디아는 고점 돌파될 공산이 굉장히 높다. 이 시간대도 좀 말씀드렸죠. 기술적인 모습도 그렇고 오늘 이제 고점 돌파 500불을 돌파했단 말이죠. 전일 모습인데 지금 524불인데 이 주가가 이제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주봉 모습인데 캔들 하나로는 좀 확인이 어렵고 시황적인 것은 반도체 전방산업이 우호적으로 변해간다는 것은 틀림없이 변함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다들 지난번 기아하고 비슷한 모습인데 한 주 정도 더 지켜보는 게 좋습니다. 이번 주에 양봉이 쓰면서 계속적으로 뽑아 올릴 것이냐 이것이 함정 트랙이 되면서 다시 안으로 말려 들어올 것이냐 이게 중요한데 사실은 지금으로는 좀 어렵다는 거죠. 단기 이벤트가 이번 주는 세스 2024가 있으면서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한 것이 미국 시장도 반영이 되고 있고 오늘 제약바이오도 마찬가지거든요. 오늘 사실 반도체 제약, AI 이런 쪽이 아직도 강세인 쪽이고 물론 전일만큼 AI 소프트웨어가 강세는 아니지만 어찌됐건 이 엔비디아 자체가 추세를 계속 뽑아 올린다면 반도체는 따라갈 거인데 그러기는 어렵다. 그러면 1월 달에는 사실은 여기 박스권 안에 500불에서 400불까지 기관 행보를 할 때 계속 말씀드리지만 종목들을 잡아가는 게 조금 더 우호적일 거고 반도체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원달러 환율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원달러 환율을 보게 되면 1317원까지 올라왔다가 좀 내려왔지 않습니까? 아직도 기관 행보의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완벽하게 1,300원 아래로 뚫고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약간 경고 시그널이 있는 것 같아요. 긴장을 좀 풀면 안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지수로 넘어와서 어제도 좀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업종 차트 이제 코스닥과 코스피가 좀 다른 모습이긴 한데 일단 방향성을 코스피로 먼저 측정해 보면 오늘 2600선 돌파 안 됐습니다. 결국 미국 시장하고 거의 유사한 그림. 그렇죠? 이제 한번 말려서 올라갔고 저는 강하게 추세 반등 어렵다 늘 말씀드립니다. 오늘 삼성전자 잠정 실적 나왔죠. 시장의 투심은 실망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CPI 있죠. 매크로 변수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옵션 만기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뽑아 올릴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이 기관 행보 때 단기 매매를 하시든지 전주에 잡았던 걸 차익 실현 하시든지 아니면 지금 눌림목 들어갈 때 잡아가는 게
맞는 과정인 것 같고, 이 기간 횡보 후에 갈 때도 그림을 좀 그려드릴 텐데, 위로 좀 뻗을 공산이 크냐, 아래로 조금 더 조정 가능성이 높느냐, 기술적으로 어디를 지지받을 것이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방향성이 뭐냐, 아래로 조금 더 뻗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래로 이제 뻗게 되면 어디서 지지를 받을 것이냐, 그렇게 기결이 돼야 되겠죠. 저는 지금은 코스피 200 선물 차트 모습으로는 340포인트까지 좀 열어두시는 게 맞다. 이번 주만 보지 말자. 지수는 다음 주 걸 봐야 되기 때문에 늘 매크로 변수별 시나리오를 작성해 놔야 됩니다. 그런 게 또 필요하고. 그래서 오늘의 반등은 정강후약이 돼갈 것이고, 즐기되 차익 실현 관점으로 맞서야 된다. 이렇게까지 정리하겠습니다. 네, 오늘 좀 반등해주는 지수의 흐름들을 함께 분석을 주셨는데요. 그래도 탄력이 좀 약해지고 있으니까 오늘의 기회를 좀 이용하셔가지고 수익을 조금이라도 챙겨가는 그런 하루가 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장도 움직이는 섹터들이 또 주도주들 포함해서 좀 많이 가더라고요. 오늘 특징 섹터들 어떻게 정리해 주실까요? 네, 오늘도 뭐 세 가지 뽑았습니다. 반도체, 제약바이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상화폐를 뽑았습니다. 네, 반도체, 제약바이오, 그리고 가상화폐 섹터까지 오늘도 특징주들에 대한 분석해 볼 텐데요. 반도체는 오늘 이슈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뭐 CES 2024도 있는 것 같고, 엔비디아도 있고, 삼성전자 이슈도 있고요. 오늘장 반도체 한 줄평 어떻게 보실까요? 네, 바람타는 세스 2024와 뉴스플로우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네, 여기에 대한 대응 전략이 좀 궁금합니다. 오늘장 좀 차익 실현을 해야 될지 아니면 반도체 종목들 좀 더 가지고 가야 될지 자세하게 전략들도 함께 전해주세요. 우선 뭐 매매 접근을 하신 시청자분들이라면 자신 있게 말씀드렸는데 차익 실현이 맞고요. 이제 끌고 가는 종목은 뭐 수없이 말씀드려서 선별화를 해야 된다. 가져가는 종목이 분명히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홈런이나 3루타 종목도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 반도체 업황을 보게 되면 뭐 우리 앵커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첫 번째 엔비디아가 이제 신고가 돌파를 하면서 랠리가 좀 지속되는 모습, 그리고 국내 증시의 커플링으로 오전에 좀 묻어가는 모습입니다. 디커플링보다는. 근데 지금 삼성전자 차트 모습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자막보다 삼성전자가 지금 1%대 빠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삼성전자가 왜 빠질까? 경우의 수를 나열해 보면 오늘 삼성전자의 어떤 잠정 실적이 가이던스만큼 안 나와서냐? 저는 그렇게 보여지진 않거든요. 뭐 전년 동기 기준으로 비교하면 어쩔 수 없겠지만 사실은 전분기 대비 2분기보다는 3분기가 좋았고 3분기보다는 4분기가 좋았습니다. 2조 5천억 원에서 2조 지금 9천억 나왔죠. 원래 이제 가이던스는 뭐 3조 5천억 원을 조금 넘는 가이던스였는데 전분기 대비 올라가고 있습니다. 결국은 왜 올라가고 있느냐? 반도체 적자 폭이 줄어들어서 그렇다는 평이 중론이거든요. 그러면 지금의 과정은 투심의 실망 매물보다는 삼성전자도 사실은 계속적으로 작년 한 해 뽑아 올렸지 않습니까? 조종세라고 좀 보면 될 것 같고, 단기 이벤트들이 소멸되는 과정 속에서 눌림목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최근에 이제 엔비디아 모습을 보게 되면 뭐 이제 B2C 제품이죠. 로컬 이제 AI GPU도 공개한다고 했는데, 쉽게 말씀드려서 이런 게 이제 개인 투자자들, 컴퓨터에 들어가는 GPU들이지 않습니까? 또 한편의 뉴스플로우를 보게 되면 대중국 수출 규제를 받지 않는 AI 칩 생산하겠다. 이런 게 이제 한몫을 했는데, 이건 뭐 사실은 미국의 자국 이기주의죠. 자국 기업들에 대해서는 활로를 열어주는 모습. 우리는 이제 그런 딥한 것까지는 가지 않고 주가 연동성 관계를 봐야 되는데, 삼성전자는 지극히 정상적인 모습이다. 뭔가 악재적인 영향력보다는 결국은 지금 현물 상황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투자 종합 상황을 보더라도 오늘 그렇게 크지 않아요. 현물 매수세지 않습니까? 결국은 선물 장난질이거든요. 근데 오늘 선물 이제 3,600개를 매도로 치고 있는데 결국은 하방 낙폭을 조금 키울 수밖에 없는 요소가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삼성전자 잠정 실장은 시장 투심 자체가 실망보다는 선방의 한 편인데 눌림목으로 들어가는 건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단지 그 시세 분출을 할 수 있을 것이냐, 아니면 조정을 좀 염두에 둘 것이냐. 조금 더 조정을 염두에 두면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접근하는 게 좋다. 근데 조정이 들어가면 내가 끌고 갈 종목들도 내려갑니다. 단지 이렇게
오늘 전강 후약이 지금 돼가고 있지 않습니까? 전방 오전에 반등이 나왔을 때 내 끌고 가는 종목들이 반응을 하는지 안 하는지 그걸 살펴봐야 될 것 같고, 오늘도 중소형 종목들 보게 되면 뭐 에이드 테크놀로지라든지 지금 이제 내려왔습니다만은 에이징랜드 지금 53,300원이거든요. 그러니까 7%씩 다 반응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 두 개가 DSP다. 그러면 제주반도체 이것도 지금 오늘 크게 올랐다가 내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사실은 지금 단기 반등이에요. 끌고 오셨던 분들은 계속 이제 차익 실현을 저울질 할 텐데, 온디바이스 AI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저전력 반도체. 차익 실현을 염두에 둬야 된다는 거죠. 하나 더 가보면 YIK도 오늘 8,000원까지 뽑아 올렸거든요. 그런데 윗골이 달립니다. 이게 결국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월요일보다 화요일, 화요일보다 수요일 더 시장이 안 좋을 겁니다. 수요일보다는 목요일이 더 시장이 안 좋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주에는 단기로 가시는 분들은 차익 실현 관점을 좀 매도 시점을 저울질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단지 이 부분이 반도체 업황이 꺾이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내가 끌고 갈 수 있는 것을 선별화해야 됩니다. EUV 쪽도 좋고 뭐 전공정 쪽도 좋고 좋아요. 근데 이제 조금 힌트를 더 드리면 전공주 쪽에서 이제 뭐 노광, 증착, 식각 공략하시는 분들이 각각 다를 텐데, 결국 중요한 게 이제 미세 패턴하고 지금 이제 선별화 과정으로 갈 때 결국은 세밀화 과정이거든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뭐 EUV 쪽도 괜찮지만 증착이나 식각 쪽도 부품 쪽, 특히 최근에 이제 종목이 올라갔던 부분들이 그래서 쿼츠나 파츠 부분입니다. 저는 뭐 쿼츠, 원액 QNC 같은 건 보지 않았지만 합성 이제 파츠 쪽으로 봤을 때 BCNC 이런 종목들이 올라갔다까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이벤트 소멸로 좀 눌림목 구간을 지나고 있는 삼성전자를 포함해서 오늘 반도체에 대한 전략들 들어봤습니다. 차익 실현에 조금 더 염두를 두시고 좀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 좀 선별화해서 가져갈 만한 종목들은 CES2024 모멘텀이 종료된 이후에 좀 들어가 보고 하는 게 좋을까요, 전문가님? 네, 뭐 지금부터 모아가는 것도 뭐 상관은 없고요. 사실 뭐 EV 관련 쪽이나 전공종 쪽에 이제 좀 뭐 사실 아까 말씀드린 시가국정 부품들은 좀 반응을 했습니다. 종목 조금 보시면 이제 주가 갔으니까 저도 내놓을 수 있는 게 BCNC 아까 이런 거 오늘 지금 차익 실현에 나오는 쪽이니까 여기가 이제 합성 파츠 쪽입니다. 결국은 이제 화합물 반도체에서 파생된 건데 이쪽 전부 다 시가국정 부품 쪽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원익 QNC 이런 종목들 사실은 뭐 꽁꽁 감춰놨지만 26,000원, 7,000원부터 34,000원까지 올랐거든요. 결국은 우리가 미세 패턴을 갈 때 이런 쪽이 사실은 좀 중요한 쪽입니다. 미세 공정이 강화될수록 고출력 플라즈마가 좀 필요합니다. 그러면 시각 공정 스텝의 수가 증가할 수밖에 없거든요. 너무 이제 여기는 좀 바텀 전략으로 딥한 것 같고, 결국 이제 주가가 갈 종목들이어야 되는데 이런 종목들은 사실 시세 분출하고 놀림목 들어가는 쪽이기 때문에 제가 뭐 EUV를 택하라, 전공정에서 노광을 택하라 뭐 이런 것까지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은, 결국은 저는 지금부터 매집을 해가도 문제는 없다. 주가가 갈 종목이 승리할 수 있는 게임으로 가는 쪽은, 이쪽은 결국은 조정받을 때마다 매집해 간다면 3월, 4월 결국은 승리하는 게임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반도체에 대한 종목별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두 번째 특징 섹터로는 또 제약바이오 꼽아주셨던데, 오늘 제약바이오 종목도 약간의 눌림목 준 다음에 다시 한번 좀 반등이 나오더라고요. 이쪽 한 줄평 어떻게 보실까요? 네, 뭐 주도주에 맞는 수급 유입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네, 주도주들에 대한 전략들 위주로 함께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세한 전략 들려주시죠. 네, 여기가 이제 어제도 계속 말씀드렸고 강조를 해가고 있지만 정말 이제 시속 게임이에요. 오늘 보니까 JP모건 종목들도 어제 차트 모습 다 그려드렸죠. 비슷했는데 어제 영상 좀 돌려보시고 못 보신 분들은 반등이 다 나왔습니다. 이번 주까지는 뭐 에이프릴 바이오도 오늘 반등이 나왔고, 오늘 보니까 GI 이노베이션도 반등이 나왔어요. 그죠? 오늘 GI 이노베이션은 눌림목이 위해 사실 좀 크게 반등이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ABA 바이오 이런 종목들이 지금 이제 JP모건 나가는 쇼케이스 종목들이지 않습니까? 뭐 빅파마들이랑 아직 계약됐다는 것은 소식이 안 들려오고 있는데 반등이 나왔는데, 다른 쪽은 안 나왔냐? 다른 쪽들도 나왔습니다. 오늘 HLB 그룹주도 자꾸 5만원 트라이를 하려고 하고 삼바도 올라가고 있고요. 다 좋은 모습이에요. 전반적인 이 섹터 내의 변화를 보게 되면 지금 눌림목 후에 수급 유입이 되고 있는데, 반도체가 오전에 가는 동안 뭐 사실 2차 전지 좀 쉬고 있지만
이 틈바구니 사이를 제약바이오가 다 메꾸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제 섹터를 바라볼 때 작년 한 해가 뭐 자동차, 2차 전지 전반기, 하반기 반도체, 뭐 제약바이오 이렇게 갔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소외주 공략인데 중추적인 투심 변화가 제약바이오에서는 확실히 불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반등세가 도드라지게 나와 있는 것 같고 이 제약바이오 섹터를 바라볼 때 시장이 이제 이렇게 바라본다는 거죠. 아, 이 섹터가 더 도드라지게 반등이 나오겠구나. 이것을 시장이 판단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종목들을 보게 되면 제약바이오도 이제 뭐 선별화까지는 아직 아닙니다. 다음 주에 이제 선별화가 딱 나오겠죠. 그런데 낙수효과 이제 초입부라 그랬지 않습니까? 오늘 보시게 되면 종목들이 살짝 오늘 티움바이오 종목인데 지금 9,320원입니다. 1.6%. 눌림목이 이제 반등 나오고 이 종목은 툴젠이에요. 지금 오늘 4.6% 73,300원입니다. 하나 더 가보면 우리 뭐 제넥신까지 한번 가보죠. 오늘 11,170원 5%대 반등 나옵니다. 물론 기술적 반등 나오는 부분 뉴스플로우 타고 가는 반등 부분이 있는데 분명한 건 지금 시장에 밑으로 내려왔던 바텀 종목들이 있어서 기술적 반등 내지는 낙수효과도 가고 있다는 게 증명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기술적 반등세까지 확인되는 시점이다. 이 종목은 이제 바이넥스입니다. 9,480원까지 찍고 눌림목기에 오늘 기술적인 반등. 딱 음상봉 뒤에 양봉 나와주는 전형적인 모습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종목을 봤을 때 우리가 이제 앞으로 결정되는 대로 보면은 낙수효과 초입부에 가는 종목들을 공략할 것이냐 아니면 기존에 가져갔던 종목들 다 눌림목이 나왔는데 차익 실현할 것이냐 홀딩할 것이냐 결정 시점이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분명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간과하면 안 될 게 차익 실현을 하시든지 홀딩해서 끌고 가든지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되실 거예요. 늘 이제 뭐 선택인데 저는 다 다가왔다고 보여져요. 요번 주에 좀 결정을 하셔가지고 다음 주 진행돼서 이제 선별화 과정 중에서 좀 탈락하면 주가 조정이 조금 나오겠죠. 그 부분을 추가 매수 기회로 선물 건지까지도 결정을 해야 된다까지 정리하겠습니다. 네, 이제는 제약바이오 섹터에서는 포트폴리오에 보유하신 종목들 위주로 차익 실현을 할지 또 홀딩을 하게 될지 결정하는 시점이 왔다라는 말씀을 또 주셨습니다. 이제는 결정을 하셔야 이후의 수익에 좀 더 좀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전략들 함께 드렸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는 가상화폐 테마 주셨네요. 이쪽으로는 뭐 이슈도 있죠.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을 또 하루 앞두고 있는 시점인데 여기에 대한 그 한 줄 평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더 가도 내 것이 아니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네, 욕심 부리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가상화폐에 대한 전략들도 한마디 주시죠. 네, 뭐 저희가 이제 주도주를 다뤄드리는 게 맞죠. 근데 저희 방송이 어찌됐건 앵커님이랑 저랑 이제 합을 맞춰가는 방송인데 다양한 섹터를 다뤄야 된다고 생각해요. 계속 2차 전지 뭐 반도체만 다루는 것도 답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뭐 여행 테마, 출산 테마, 정치 인맥 테마 이렇게 하나씩 들으는데 가상화폐에 가해서 간단하게 좀 할애를 한다면 지금 뭐 원론적인 내용은 비트코인 ETF 승인 시한 앞둔 기대감 그러면 자금 유입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연동관계로 위험자산과 커플링이 돼가고 있는 모습 사실은 예전에 뭐 달러를 대체한 안전자산이다 가상화폐는 네. 헛소리고요. 네. 거시경제를 다시 공부해야 되는 차원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고 뭐 블록체인이나 그 가상화폐의 뛰어난 기술력들을 무시하는 거냐 그런 문제가 아니고 대표적인 국제를 보게 되면 글로벌 보게 되면 안전자산이 골드하고 달러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의 연동관계는 증시와 연동관계가 높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선물이 지난번에 17,000포인트 갔을 때 비트코인도 장기 투자를 하시지 않을 분들은 차익 실현을 했어야 되는 것이죠. 늘 말씀드리지만 달러의 아성에 도전하게 되면 모든 게 다 죽습니다. 네, 어쩔 수 없어요. 네, 이것을 유대인들이 가만 두지 않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이 가상화폐가 모멘텀 플레이가 지금 일어나는 종목들 있지 않습니까? 이따 보겠지만 우리 기술 투자라든지 뭐 위지트라든지 등등 분명히 모멘텀은 있습니다. 단지 주도력과 실체는 전혀 없다. 늘 말씀드리는 게 코인을 하시든지 주식을 하시면서 코인과 관련된 전목 요소를 찾아가지고 종목 접근을 하는 거는 그것 또한 주식의 본질이긴 합니다. 누군가 사주니까 우리 기술 투자 차트 모습 잠깐 보시죠. 주가가 오르는 거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반론의 여지가 없어요. 네. 실적이 좋고 성장하고 이런 주식들이 가면 좋겠으나
주식의 본질이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누군가 산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 종목도 3,000원에서 8,000원까지 뻗었어요. 무려 2달 만에. 그러니까 200% 가까이 수익이 난 겁니다. 네. 이것도 주식 본질이긴 한데 차라리 코인을 하든지 아니면 주식에 집중하는 게 맞고, 앞으로도 저는 그렇습니다. 미국과 중국을 보게 되면 뭐 비트코인이 어떤 가상화폐의 일환이 돼서 국가에서 이제 다루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통화에 도전하게 되면 살아남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이 가상화폐를 ETF에 넣어서 자금을 뭐 유입시키든 자금을 빼든 우리 미국이 좌지우지하겠다는 거거든요. 또 시카고 거래소에 상품 거래소에 넣는 이유도 숏이든 롱이든 우리가 결정하겠다, 이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뭐 계속 시세 반등이 강렬하게 나올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한 달 정도 코인을 해본 결과 이런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은 기술력이나 시장의 경제력을 형성할 수 있는 주도 상품이 될 수 없다,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가상화폐에 대해서 좀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기대감을 보시고 접근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이 전문가님의 견해를 조금더 참고를 해서 신중한 투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이렇게 세 가지 테마에 대한 세 가지 이런 섹터에 대한 전략들까지 연결해 봤고요. 오늘의 관심 종목은 어떤 걸로 주시겠어요? LG이노텍 준비했습니다. 네, LG이노텍 오랜만에 좀 큰 종목이 나왔네요. LG이노텍은 어떤 포인트 잡아볼까요? 네, 대형주는 늘 대형주의 품격에 맞게 해라. 요즘 대세를 좀 보게 되면 기관 투자자들이나 뭐 객장분들이 네이버 많이 준비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LG이노텍을 한 이유가, 일단 LG이노텍을 하시게 되면 배신은 없습니다. 이 종목은. 네, 늘 보시게 되면 밸류 싸고 실적 뒷받침되고 기술력 좋고 다양한 모멘텀을 갖고 있습니다. 단지 이제 늘 좋은 것만 말씀드리면 안 되니까, 우리가 이제 뭐 플랫폼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포맷이 짜져 있습니다만은 악재적인 소식, 아이폰 판매 둔화는 LG이노텍의 악재죠. 분명히 악재도 있고, 단지 제가 봤을 때 이 4분기 이제 1월 달에 대형주들 실적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 추정 매출은 가이던스보다 좀 넘어가지 않겠느냐, 저도 여기에 좀 동의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반기, 하반기로 나눴을 때 지금 이렇게 주가가 지금 LG이노텍 차트 모습 좀 보시죠. 지금 월봉 모습인데 주가 쌉니다. 지금 22만 7,500원이거든요. 월봉 바닥 거의 4개월째 기간 횡보하고 있습니다. 이런 주식들을 선취해서 내가 조금 뭐 중기 전략 해 가시는 분들은 가져가시는 게 맞다. 이거 빠져봤자 뭐 어디까지 가겠습니까? 이런 방향성을 측정할 수 있는 종목들은 충분히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하반기로 갈수록 주가 반등 탄력은 높아질 것이다. 방송은 이제 매매 관점이니까 1차 목표가부터 가볍게 잡아보겠습니다. 1차 목표가 25만원 제시 들어가고요. 손절가는 대형주답게 없습니다. 가격을 조정받은 만큼 또 LG이노텍 한번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차 목표가 25만 원으로 제시 주셨고요. 손절가 없다는 대형주라는 관점에서 또 함께 투자 전략 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스페셜 원 시간 오늘도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민준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